첫 번째 핫피플, 이번엔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인데 김건희 여사의 이 이른바 논문 문제를 검증했던 학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표절은 김건희 전 영부인의 논문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 연구부정 행위를 하신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 무슨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전 영부인인 김건희 영부인의 이 논문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입니다.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표절 문제는 심각하다, 사퇴해야 된다. 150개 논문을 봤더니 16개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됐다. 교육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표절률 20% 이상 논문이 14개, 표절률이 최대 56%, 제자 논문 탈취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육자 이 길 포기했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하며 본인 일 저자에 등재해서 제자 논문 베껴 쓰기 논란이 일었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은 실질적 저자는 나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해명을 내놨어요. 자, 그러자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지도 교수가 실질적 저자가 되면 제자는 엉터리 학위 소지자가 된 거다. 교육자에게 포기한 거다. 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도 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다 써봐서 잘 아는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한 얘기가 이진숙 후보자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자 논문을 베껴서 냈다, 그리고 본인은 일저자로 썼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저거 베낀 거 아니다, 실질적 저자는 나다라는 해명이 성립되려면 그 제자는 엉터리 학위 논문을 갖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절 의혹을 비껴가려고 제자를 엉터리 학위 소지자로 만들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게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청문회를 두고 봐야겠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의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기, 쓰레기, 이것은 본인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논문이 이와 다르거든요. 이건 분홍문자로 논문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검증단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내놓은 거에 의하면 논문이 표절이 20% 이상 한 게 14개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한 개만 돼도 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표절률이 56%까지 돼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반 이상을 베꼈다는 거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 논문, 제자 박사 논문인데 그 박사 논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제자 논문, 박사 논문을 카피했냐, 표절했냐 하니까 실은 이게 내 논문이다. 그러면 본인이 그 박사학위를 본인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박사학위를 줘서는 안 되는데 자기 논문 가지고 제자가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준 거예요. 이건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찬가지죠. 자꾸 뭔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총장 될 때 뭐 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 얘기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사실은 표절된 논문이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또 사실 뭐 초, 중, 그다음에 이제 고등 이런 대학교까지 전부 다가 사실은 특히
근데 대학원, 박사학위 다 논문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 교육부 장관도 저렇게 표절을 14개 논문이나 했는데 그 우리가 먼저냐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청문회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고 이제 하나 계속 김건희 여사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할 사람하고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단수 학위 받은 사람은 이게 비교가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결국 김건희 여사도 지금 관련돼갖고 학위 논문 취소되어 그런 절차 과정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자꾸 김건희 여사 비교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동아일보 기자들이 130개 논문을 다 분석해서 최소 11개가 이 제자 논문 표절 등의 연구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한 보도 저희 도직구쇼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데이터가 좀 비슷하고 오히려 국민검증단이 더 문제 삼은 게 많습니다. 150개 논문 중에 16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 있고 그중에 14개는 이른바 표절률이 너무 높다. 부적절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동아일보 검증과 국민검증당의 이 검증 결과가 좀 비슷한 추이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국민검증단이 뭐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이 결과를 발표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존중은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게 뭐 국가가 공식적으로 논문의 표절률을 신뢰성 있게 제공하는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서 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진숙 후보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과 대부분 다 겹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제 국민검증단에서 이 내놓은 문제가 있다는 논문 중에 대부분 한 9편인가 요 정도 논문은 충남대 총장 임용 때 그때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연구윤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의 문제라든가 중복게재 문제를 검토했고 논문에 어떤 부정의 문제가 없다고 이미 확인된 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논문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이 있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어제 검증단의 입장이 있고 충남대 총장 임용 씨의 또 입장이 있으니 그 두 개를 놓고 볼 때 지금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그 내용들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 국민검증단에서 얘기하는 그 표절이 뭐 학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비추어 명백히 학자의 연구 윤리를 위반한 표절인지 그거는 아니라는 이제 본인의 소명으로 국민들의 어떤 인식에 설득이 가능할지 네. 이제 청문회를 이 역시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강선호 후보자와 같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준석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 과정에서 뭐 전문 분야 같지만 사실 어떤 이 일정 기준이 제시되고 또 인사청문위원들이 관련된 질문을 준비해 와서 그게 국민께 공개되면 이건 심각해서 교육자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 판단 기준을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육부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 청문회 이후에 형성된 어떤 여론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를 좀 지켜보겠습니다.